네, 그러면 저번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그룹에 있는 도형도 해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그룹에 있는 도형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키워볼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먼저 배경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차례차례 위에서 아래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건강을 지키는 꿀팁의 도형을 해볼게요. 삽입의 도형이나 홈의 도형이나 편하신 곳에서 순서도에 가면요. 이 도형은 맨 끝에 있어요. 순서도 화면 표시 이겁니다. 네, 얘를 클릭해서 위쪽에다가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글씨는 바로 쓰시면 되지요. 이렇게. 그 다음 영양 균형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도형을 그리신 후에 한꺼번에 바꿔주게요. 우리 글꼴 크기. 자, 얘는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기본 도형에 가시면은 십자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클릭하셔서 방금 그렸던 도형 밑에다가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좀 크기 조절도 하고 적절히 배치시키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바로 영양 균형이라고 써줄게요. 일단 이렇게 두 개의 도형 그렸고요. 여기 이 공유하고 유제품군에 또 뒤에 배경이 하나 또 있잖아요. 그럼 얘도 뒤에 있는 것부터 항상 하는 거거든요. 어떤 도형이든 간에. 그래서 배경을 이미 했으니까 이 도형을 뒤에다가 먼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 그려주겠습니다. 자, 도형에 가서요. 자, 얘랑 똑같은 도형이 얘죠. 육각형이에요. 기본 도형에서 육각형. 클릭. 자, 밑에다가 좀 넓적하게 해서 그려주세요. 자, 요렇게.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가 점선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이거는 오른쪽 마우스 도형 서식으로 가셔가지고요. 선에서 바꾸시는 겁니다. 자, 선에서 여기 보면은 너비는 뭐 적절히 조절해서 두께를 좀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대시 종류라고 있어요. 대시 종류를 클릭하셔서 자, 같은 모양은 파선인 것 같아요. 파선 클릭해 보세요. 됐죠? 그 다음에 색깔을 제가 검정색으로 이게 지금 작아가지고 보이는데 이렇게 똑같죠? 제가 지금 파선은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했고요. 파선으로. 자, 두께도 1.5 정도로 적당히 좋습니다. 선의 색깔도 검정. 자, 그러면 채우기도 온 김에 어차피 우리가 도형 서식에 들어온 김에 채우기 색도 좀 바꿔주면 되는데요. 뒤에 배경이 되는 도형과 겹치지 않은 색으로 해주시고요. 이것도 역시 약간 연한 색으로 해줘야 앞에 있는 도형들이 더 잘 보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절히 조절해서 색상은 주시는 겁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채소군이라는 도형을 해볼게요. 다시 도형에 가셔서요.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이 살짝 이렇게 잘려져 있죠? 자, 사각형에서 양쪽 모서리가 이렇게 잘린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자, 얘를 클릭해서 사각형에 이 도형을 클릭하셔서 여기에다가 그려주세요. 이 정도? 그래서 공유 채소군이라고 써주고 자, 이 옆에 있는 도형도 바로 하겠습니다. 도형에 가셔서 이 도형은 얘랑 지금 똑같죠. 갈매기형 수장 도형에서 블럭 화살표에서 갈매기형 수장을 클릭 옆에다가 그려주겠습니다. 크기 조절 적당히 해주시고요. 이렇게였나요? 이렇게 하고 나서 유제품군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도형이 이제 좁아서 그런 거니까 늘리면 됩니다. 옆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유제품군까지 그렸고요. 이번에는 환절기 관리 이 도형 해보겠습니다. 네. 도형인 하다 보면 보여요. 아, 이 도형이지? 이거 썼었는데? 이렇게. 얘는 사각형에서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입니다. 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리시고 글자를 써주고요. 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 위에 보시면 이 도형마다 그리면 이렇게 동그라미 회전을 시킬 수 있는 이 단추가 생기거든요. 이 도구를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면 돼요. 드래그 왼쪽으로 살짝 틀어주면 되죠. 이렇게 됐습니다. 회전 도구 클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드래그. 자, 왼쪽으로 살짝 돌려서 비슷한 느낌으로 해줘 봤습니다. 됐죠? 좋아요. 이번에는 제철 음식 해볼게요. 이겁니다. 제철 음식. 이 도형은요, 약간 변형이 된 도형이에요. 지금 양쪽에 지금 화살표가 일단 있으니까 모양이 블럭 화살표에서 양쪽에 화살표가 있는 얘랑 비슷해요. 일단은 왼쪽, 오른쪽 화살표 설명서. 블럭 화살표에서 이거였습니다. 왼쪽, 오른쪽 화살표 설명서. 클릭. 자, 적당히 그려주세요. 자, 일단 좀 크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 모양과 이 모양은 다르지만 이 도형을 이용해서 얘랑 똑같이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리고 났더니 노란색 점들이 막 여러 개가 있어요. 도형마다 이 노란색 점의 개수는 다르고요. 이 노란색 점의 이름이 조절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절점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리면 마우스가 원래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렇게 조그만 종이 비행기처럼 바뀌거든요. 그럼 이 화살표의 이 모양은 이거 뾰족하게 튀어나온 거를 없애야 돼요. 그래야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조절점을 여기다 올려서 마우스 포인터가 변했을 때 클릭 드래그를 해주면 돼요. 클릭, 드래그. 비슷해졌죠? 여기서도 이렇게 당기면 모양이 변경이 돼요. 살짝만 당겨줄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조절점을 이용해서 변형을 해서 도형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것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이 도형과 또 이제 다른 블럭 화살표도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기출문제 또 하나 더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 영상에서 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절점을 이용해서 비슷하게 만들었고요. 자, 글씨를 써주시고 크기 조절 다시 하셔서 자, 위치를 옮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좋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배치가 한 번에 끝나지가 않아요. 도형들이 자꾸 추가되니까 하나씩 하면 조금씩 옮겨주는데요. 근데 이걸 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시면 안 되고 적절히 시간 배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과일 도형 해볼게요. 자, 이 도형은 육각형이 되겠죠. 자, 육각형 기본 도형에 있습니다. 육각형을 클릭 위에다가 그려서 과일이라고 적어볼게요. 됐습니다. 이번에 생선 그려볼까요? 생선. 이 생선은 구름 모양이네요. 기본 도형에 가시면은요, 구름이라고 있습니다. 기본 도형에서 구름 클릭. 자, 과일 밑에다가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됐죠? 생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개의 도형은 같은 도형이고요. 이건 좌우대칭만 하면 되죠. 먼저 이거 충분한 수분 섭취의 도형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가서 얘도 사각형이 있겠죠? 자, 이게 한쪽 모서리는 잘리고 다른 쪽 모서리는 둥근 사각형. 이름도 기네요. 그쵸? 얘를 클릭. 한쪽 모서리는 둥글고 한쪽은 잘린 거. 클릭 해서 왼쪽에다 그려주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 이렇게 그리시고 난 후에요. 이거 복사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면서 드래그 하고 위쪽에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클릭해서 엔터 쳐서 글씨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 2번 그룹에 있는 도형과 글씨를 다 써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글꼴과 크기, 색깔을 바꾸고 도형의 색깔도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아까
도듬 18포인트라고 했어요. 자, 2번 그룹을 할 건데요. 이거 잠깐 닫고 할게요. 도형 서식창. 자, 이거를 선택을 할 건데요. 이 비어있는 공간에서 이 비어있는 공간 여기에서 이 마우스로 선택된 이 네모 상자 안에 도형들이 들어오게끔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럼 다 선택이 되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거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쪽번호까지 선택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얼른 배경 클릭해서 선택 해제하시고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선택이 되게끔 그 안으로 이 마우스로 드래그 했을 때 선택 상자 안에 우리가 2번 그룹에서 그렸던 도형들만 요렇게 선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다 선택이 되죠. 그런 다음 위쪽에서 홈에서 도둠 엔터 이렇게 한꺼번에 하려고 지금 일단 도형을 먼저 다 그린 거예요.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 색을 일단은 전체적으로 흰색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적용해요. 적용하고 나서 일단은 선택 해제를 한번 해주고요. 지금 이 유제품군은 흰색이란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도형만 다시 눌러가지고 테두리를 딱 눌러서 글자의 색을 흰색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고 나서 여기는 아닌데 한번 선택을 확인을 체크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자, 얘는 노란색이긴 한데 시험장에서는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색상이 흑백으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절히 하는데 지금 어차피 우리 보이니까 노란색으로 하고 검정색 선으로도 주고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요. 이게 영양 균형하고 제철 음식이 비슷한 색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랑 Shift 누르면서 클릭하셔서 색깔을 좀 비슷한 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윤곽선도 주고요. 이런 식으로. 자, 얘도 색깔을 도형 채우기에서 바꿔주고요. 자, 이 제품군도. 이거는 이제 하다 보면 속도가 좀 붙으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사실 색상을 고르는데 너무 많이 시간을 쓰시면 안 돼요. 뒤에 배경과 겹치지 않으면 되니까 그것만 유의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바꾸지 말까요? 아까 바꿨죠? 아, 네. 여기서 바꿨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과일부터 생선, 이거 총 4개는 같은 색깔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흑백이어도 느낌이 와요. 아, 비슷한 색깔로 지금 적용이 된 거구나. 그 느낌이 오거든요. 하시다 보면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그럼 Shift 키를 눌러서 4개를 다 선택을 해가지고 색상을 바꾸시면 되겠죠? 다시 보여드려 볼까요?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르면서 선택, 선택, 선택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을 바꿔주겠습니다. 색상은 여기에 있는 색상 말고 다른 거 하고 싶다 가능해요. 다른 채우기 색에 가시면 되죠. 다른 채우기 색에 가시면 여기에서 물론 사용자 지정에서도 가능하지만 표준에서 보는 게 더 선택이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을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되지만 여기 오시면은 좀 연한색 요 정도로 할까?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색깔도 윤곽선은 검정으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됐죠? 색상을 적용하면 뭔가 더 작업이 잘 됐구나, 뭔가 이쁘게 됐구나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시간이 만약에 시간 안에, 1시간 안에 이제 이 6개 슬라이드를 다 해야 되는데, 도형을 다 그리고 글자를 다 쓰는데 1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색상은 빼고 도형을 그리고 글자를 채우는 걸로 시간을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감점이 덜 되거든요. 도형은 꼭 이제 시간 안에 채워 주셔야 감점이 좀 덜 되겠죠. 이것도 속도가 붙어요. 연습하시다 보면.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이어서 그룹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2번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에 그룹을 잡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번의 그룹의 도형들만 선택이 되게끔 마우스 포인터를 비어있는 공간에서 요렇게 드래그를 할 겁니다. 요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선택해야 하자고 크게 해버리면 쪽번호까지 됩니다. 이거 정말 많이 실수하시거든요. 테두리 딱 눌러서 없애고 내가
2번에 있는 도형만, 그룹만 할 거야. 도형만 그룹할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 했을 때 들어오는 선택 범위 안에, 그리고 나서 손을 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세요. 자, 오른쪽 마우스도 도형 그룹 잡은 거에서 웬만하면은 테두리 있는 부분에서 하세요. 그러면 그룹화 바로 뜰 겁니다. 여기서 그룹화, 그룹 해주면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 그룹화, 그룹. 그러면 여러 개 선택되어져 있던 것이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좋아요. 그런 다음에 자, 2번에 해당하는 세부 조건을 해야겠죠? 자, 그룹화 후 애니메이션 효과를 회전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방금 그룹 잡은 거를 클릭하시고 애니메이션을 눌러주세요. 회전할 겁니다. 회전이라는 애니메이션 키워서 볼까요? 여기에서 여기 자세히 단축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ITQ 파워포인트에서는 이 초록색의 나타내기에 있는 애니메이션이 나온다고 했죠? 여기에 있는 회전입니다. 회전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초록색에 있는 애니메이션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초록색에 있는 회전을 해줘야 돼요. 회전이 있네 하고 바로 다른 거 누르시면 안 됩니다. 네, 초록색에 있는 회전 클릭해 볼게요. 요렇게 됐습니다. 그럼 2번이라고 붙어요.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차례차례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일단 6번까지 다 했는데 저장하기 한번 누를게요. 그리고 한번 그래도 확인해 볼게요. 네, 더 이상 이제 세부 조건은 없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6번까지 해본 거예요. 자, 6번에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 일단은 기능적으로 세부 조건까지 전부 다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애니메이션의 순서가 있어요. 1, 2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간혹 가다가 2, 1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움직임인데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그 메뉴에서 애니메이션 창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1번, 2번 떠요. 우리가 그룹 잡아서 애니메이션을 각각 적용했죠. 그럼 1번부터 재생 시작되고 2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좀 빨리 지나갔지만 다시 보면 재생 시작을 누르면 1번, 2번 순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2번, 1번이라고 나온다. 애니메이션의 순서를. 그럼 일단 작업할 때는 1번 그룹 잡고 애니메이션, 2번 그룹 잡고 애니메이션 다 해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창을 이렇게 누르셔서 이 1번의 순서를 내리면 되겠죠? 방향을 아래로. 그러면 2, 1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도 2, 1로 보일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재생 시작을 눌러보면 이렇게. 이거 이제 1번부터 되는 거예요. 1번부터. 1번 나오고 2번 나오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제 응용으로 혹시 이제 애니메이션의 순서가 나온다. 그렇게 나온다. 2, 1로 나온다. 여기 이제 애니메이션의 창에서 자리를 바꿔주면 됩니다. 원래대로 해놓을게요. 위로 올릴게요. 그래서 1번 그룹에 있던 것이 1번, 2번. 이 기출문제에서는 1번, 2번 순이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생 시작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애니메이션 창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애니메이션 창. 저장 한번 눌러주고요. 제가 이제 화면을 키워서 마무리하는 시간 해볼게요. 자, 이 기출문제에서는 1번부터 6번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워낙 이제 ITQ 같은 경우에는 도형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스마트 아트 이런 부분이 다른 응용이 돼서 나오는 게 있다 보니까 하나 더 해볼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기출문제는 다 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 건데 뭘 확인해 볼 거냐?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기능들을 적용했었어요. 이런 하이퍼링크도 적용했었고 이런 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요. 자, 슬라이드 쇼라는 곳에 가시면요. 슬라이드 쇼를 볼 거예요. 우리가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쇼 보기라는 걸 이용해서 발표할 때 많이 쓰거든요. 자, 이거는 뭐 시험장에서 이걸 해라 이건 아니고 파워포인트를 지금 배우시는 거니까 아, 파워포인트에서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 하셨으면 저장하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슬라이드 쇼에서 처음부터 클릭하시면 이 슬라이드가 커집니다. 눌러볼게요. 처음부터 클릭. 그럼 이렇게 커져요. 발표할 때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요. 클릭. 동영상도 재생되고 넘어갔고 클릭. 클릭. 화면 6번에서는 클릭하면 애니메이션이 1번과 2번 순으로 나오는 겁니다. 됐죠? 다 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누르세요, 화면을.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요.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됐죠? 아마 이제 이 부분은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는 요즘에 또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니까. 키보드에 F5를 눌러도 되죠. 키보드에 F5를 누르면 슬라이드 쇼가 바로 나옵니다. 2번에서 하이퍼링크는 손가락 모양이 나오면 맞게 된 거예요. 클릭해봐도 돼요. 이렇게 넘어가죠. 클릭. 슬라이드 쇼 이제 그만 봐야겠는데 끝까지 안 봐도 중간에 그만 보고 싶으시면 ESC를 누르면 화면은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창으로 나와지지요. 요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2번에서 슬라이드 쇼 보기에서 하이퍼링크 눌러서 확인하고 나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전혀 감점되지 않습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서 이렇게 안내선을 도형을 적절히 배치하기 위해서 해놨던 것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눈금 및 안내선에서 안내선 체크해서 풀어주고 네, 이렇게까지 해주면 더 좋겠죠. 저장하기. 시험장에서는 답안 전송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고요. 1번부터 6번까지 해봤고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기출문제를 이용해서도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